안녕하세요. 2반, 3반, 9반 친구들. 자, 양혜영 선생님 요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나오고 계셔서 선생님이 보강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나는 3학년 8반 담임이에요. 네, 뒷반 영어 선생님입니다. 9반은 앞반이겠죠. 네, 어쨌든 3학년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전지숙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 보강 시간에 아마 보강 들어오신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영어 부장이 틀어줄 텐데 보강 시간에 놀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지 마시고요. 네,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영상을 통해서 14강 4개의 문제를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영어 부장이 2시간에 걸쳐서 2개씩 틀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안내할 건데 네, 우리 1시간은 수행평가 미리 양혜영 선생님이 공지하신 대로 네, 수행평가 할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들으시고요. 아마도 양혜영 선생님 오셔서 14강 간단하게 훑어주실 것 같기는 한데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양혜영 선생님 학교 나오시면 그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화이팅! 공부해 볼게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엎드려 계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영어 부장 부탁 좀 할게요. 영상 튼다고 불 다 끄고 취침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이거 영상 틀지 마시고요. 영상 틀어도 네 불 다 켜도 다 보여요. 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까랑까랑해서 네, 다 들려요. 자, 불 켜시고요. 책 꺼내시고요. 패들렛 꺼내시고요. 뭐가 됐든 공부할 거 꺼내시고요. 엎드려 계시지 마시고요. 일어나셔서 공부하세요. 지금 이거 보강 시간에 안 나가면 양현 선생님 오셔서 하루에 지문 4개씩 나갈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나아요. 자, 놀지 말고 공부합시다. 고3이에요. 자, 화이팅! 14강 4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4강 제목은요. 14강의 그 타이틀은요.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를 찾는 유형들로만 묶여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요령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4강 1번, 4번, 6번, 7번 대면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즉 선생님이 1번, 4번, 6번, 7번 각각의 문제를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네, 이 영상들 한번 보고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과제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서 푸시고 시험 범위는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난이도 네, 조절해서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네, 여러분들께 네, 시험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4강 공부하세요. 2회고사 범위입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는데 1번 문제 풀기 전에 도대체 이 주어진 문장에 네, 적합한 위치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요령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문장이 주어지고 이 문장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1, 2, 3, 4, 5번 중에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대충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감으로 풀어요. 아, 대충 이쯤이겠구나 읽으면서 판단하고 여기를 답을 체크하죠. 감으로 풀면은요, 네, 언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하고요. 글의 순서 맞추는 문제 있죠? 여기에서 오답률이 의외로 높아요. 감으로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쯤이겠거니 하는 건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서일 수밖에 없는 단서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단서를 선생님은 2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연결사고요. 2번째 단서는 명사, 대명사예요.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연결사입니다. 특히나 무슨 연결사가 이 문제에서 단서로 많이 제시되냐면 역접의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단서로 제시돼요. 1번하고 4번이요. 역접의 연결사가 주어진 문장 속에 등장을 해요. yet, 그러나 뭐 이런 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그러나 but 이런 표현들 있죠. 글의 흐름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역접의 연결사가 네, 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역접의 연결사가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됐을 때는요. 네, 주어진 문장 속에 역접의 연결사가 존재해요. 그럼 글을 읽으시면서 아, 이야기 흐름이 이쯤에서 반대로 튀는구나. 요쯤이겠구나 판단하시고 거기에 넣어서 문장의 앞뒤가 연결이 잘 된다면 네,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 역접의 연결사가 나와서 그 정답이 확인되는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되게 쉬운 문제에 해당돼요. 문제는 뭐냐면 연결사조차 없는데 단서가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에 요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표현은요. 네, 그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로 봤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표현은요. 지시대명사와 그 앞의 내용을 추격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명사로 네,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그 다른 명사와 또 다른 지시대명사를 가지고 네,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주어진 문장 속에 있는 이 대명사, 이 표현이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인지를 찾아준다면 혹은 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 부분 다음에 나오는 문장 속에 나오는 지시대명사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지 판단하면 네, 그러면은 글의 순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단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감으로 한 이쯤이겠거니 한 다음에 요 두 가지 단서가 파악이 되는지를 보시고 이 두 가지가 파악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정답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세요. 대충 감으로 이쯤이겠거니 하고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확인해 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요거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입니다. 네. 인간의 관계 지향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 나와요. affiliative. affiliative,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 지향적인 affiliation, 관계라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job change, 직업적 변화라든가 change the place we live,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변화, mobility, 이동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던 관계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의 관계가 상실되는 거죠. 뭐 단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내년에도 이런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모바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친구들의 관계를 예전처럼 지속할 수는 없죠.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를. 만나는 횟수가 벌써 줄어들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social isolation,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나름 노력합니다. 그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해시태그 달아놓은 이 표현들은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나름으로 뽑아놓은.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4-1번입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보자면 주어진 문장 뭐로 시작하냐? yet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나. 네. 역접의 연결사죠? 역접의 연결사니까 뭐예요? 글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yet, 하지만 humans are affiliative animals.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관계 지향의 동물이에요. 못 알아들었을까봐 줄표하고 부연 설명 들어가죠.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not meant to spend their lives too far from the pack. 그들의 인생을, lives, 그들의 삶을 too far from the pack. 팩이 무리 떼거든요. 늑대, 무리 이런 거 팩이에요. 그래서 무리에서 멀리,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내기로 되어 있지 않은,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삶을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낼 수가 없는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자, 여기서 be meant to라는 수거를 가지고 나온 표현입니다. be meant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인데 not meant to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삶을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내기로 되어 있지 않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자, 근데 이게 역접의 연결사 하지만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왔으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관계를 상실하고 고립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지 이야기가 그 다음에 흘러가겠죠. 자, 요 지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요 지점. 자, 지금 주어진 문장 속에 역접의 연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단서로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거죠.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ake it for granted that, take it for granted 대절이 나오죠.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당연히 뭐뭐일 거라고 믿다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간단하게 보자면 이 it이요.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예요. 대절이야는요. 네, 진짜 목적어, 진목적어에 해당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가목적어, 직목적어가 없이 take 목적어 for granted라는 표현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take for granted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도 써요.
자, 어쨌든 가목적어 it과 대절이 나와서 take for granted 무엇을 대절이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will grow up, 자라서 and grew away 하면 멀어지다예요. 자라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 따위가 자라면서 이렇게 멀어져요. 자라나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를 우리가 grow a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 멀어지다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멀어지는 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죠? 납득되죠?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 부모님들 그렇게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당연하게 여길 거고요. and 뒤에 대절도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지금 we take for granted 대절이 1번 대절, 2번 대절, 3번 대절. 자, and를 중심으로 세 가지 대절이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 두 번째, our grandchildren will live in a different city from ourselves.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와는 다른 도시에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죠. 납득되죠? And that we will change jobs at least a few or perhaps many times in our lives. 그리고 우리는 직업을 바꾸게 될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것도 어떻게? At least a few, 적어도 몇 번, 혹은 perhaps many times, 아마도 여러 번, 우리의 인생 동안 적어도 몇 번 혹은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식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We also take for granted that with such job changes, we will usually also change the place we live and the friends we have. 우리는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러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also라는 표현도요. 연결사 못지않게 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also로 시작하는 문장이 지문 맨 처음에 나올 수 없겠죠. also는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과 비슷한 흐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순접의 접속사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우선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또한 당연하게 여기죠. 무엇을? With such job changes, 그러한 직업적 변화와 함께 we will usually also change the place we live. 우리가 사는 장소도 바꾸게 되고 되게. 그리고 the friend we have. 우리가 사귀는 친구도 변화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와 함께 네, 직업적 변화와 사는 장소, 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라는 거 우리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변화를요,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With all this mobility라는 표현을 썼어요. mobility가 무슨 뜻이냐면 이동성이란 뜻인데 직독직해 하면 이 모든 이동성과 함께 we lose our extended family. 우리는 이 확장된 가족도 잃게 돼요. 자, 우리가 사는 곳 바뀌고 그러면서 친구도 바뀌었죠. 자, 그러면 직업 바뀌어요. 사는 곳 바뀌어요. 친구도 바뀌었어요. 이런 식의 변화, 이런 식의 이동. 자, 이거를 this라는 지시대명사와 앞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한 mobility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changes of job, places we live, and friends we have. 자, 이러한 직업, 사는 곳의 변화, 그 다음에 친구의 변화를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이동성과 함께 우리는 가족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다른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과 사는 이제 확장된 개념의 가족에서 대가족 개념의 extended family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가면 네, nuclear family 개념으로 이제 그지 부모님 두 분만 사시니까 그게 추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가족의 관계도 상실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we lose those friends we had found to replace the family left behind.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친구도 잃게 돼요. 친구도 상실하는데 어떤 친구냐면 we had found.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예전부터 발견해왔던 이 친구들도 잃게 돼요. 왜? To replace the family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죠. left behind니까 뒤에 남겨진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껏 발견해왔던 친구들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우리가 뒤에 남겨진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겨진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남겨진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껏 잘 지내던 친구 관계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네.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네. 지금껏 발견해왔던 친구들도 또한 상실되게 되겠죠. 자, 뭐 어쨌든 선생님이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이 내용은 인간의 삶을 변화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동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mobility, 인간의 삶의 이 mobility 때문에, 이동 때문에 we lose friends and family. 지금껏 가졌던 가족의 개념, 친구의 개념도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게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자, 4번이 답인데 4번 뒤에를 잠깐 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인간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까지 했는데 갑자기 4번 뒤에 we long for affiliation. 우리는 갈망합니다. long for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갈망해요. we seek it.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 앞에서는 관계가 다 단절되어 했는데 갑자기 네, 관계를 지향해요.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흘러가잖아요. 네, 그 흐름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조금 흐름이 매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족도 잃고 지금껏 만났던 친구도 잃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즉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yet humans are affiliative animal.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거든요.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not meant to spend their lives too far from the pack.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즉 생물학적으로 무리와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We long for affiliation. 우리는 관계를 열망합니다. We seek it.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어디에서? In fantasy. 판타지에서도 추구하고요. In art. 예술에서도 추구하고요. In all devices we have invented. 우리가 지금껏 발명해 왔던 모든 장치에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를 왜 추구하냐면요. To overcome the social isolation. 이러한 지금껏 얘기했던 사회적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업 때문에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내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살던 곳에서 만났던 친구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단절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social isolation이 되는 거죠. overcome the social isolation. 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해내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SNS 쓰잖아요. 전화하잖아요. 자, 우리가 발명한 모든 장치, in all the devices we have invented. 우리가 발명했던 모든 장치를 통해서 we seek affiliation. 우리는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social isolation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That our mobile lifestyle generation이에요. 우리의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인데 모바일한, 모빌리티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이동하는 삶의 방식. 네, 그 움직이죠. 직업적 변화라든가 삶의 변화라든가 사는 장소의 변화. 이러한 이동하는 삶의 방식이 generate, 만들어낸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판타지, 예술, 그리고 우리가 발명한 모든 장치 속에서 관계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거죠. So now, 그래서 fueled by internet, telephone, and email communication, fuel이라는 단어가 연료란 뜻도 있지만 활력을 불어 넣다, 부채질하다, 자극하다죠. 근데 과거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문 역할을 해요. 앞에 being 생략됐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fueled니까 뭐예요? 불어 넣는 게 아니라 활력을 받다죠. 부채질 당하는 거죠. 자극받는 거예요. 자, 접속사 뭐뭐해서 뭐뭐여서라고 우리가 접속사의 느낌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전화, 이메일 같은 이 소통의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의 활력을 자극받아 We have adapted to that lifestyle.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적응해 왔어요. 그러한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의 방식? 앞에서 언급한 이동하는 삶의 방식에 적응해 온 거예요.
그리고 have begun to take for granted.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여기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 commuting spouses. commuting 하면은요, 통근하다, commut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통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죠. 자, 주말 부부 흔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죠. 주말 부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일로 여기죠. And LDRs, long distance romance. 자, 뭐예요? 그리고 LDR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LDR이 로맨스가 여기서 네, 사랑? 연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R이 relationship의 약자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long distance relationship, long distance romances,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당연한 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춘천 사는 사람과 저기 부산 사는 사람이 네, 관계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affiliation 할 수도 있죠. 그치? 그 관계는 네, 이러한 소통의 도구들을 통해서 네, 지속될 수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들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네,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take for granted. 당연한 일로 여기죠. 별로 그렇게 큰일 아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 관계 지향적인 모습이 지금의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 그 이동하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이러한 변화, mobility, change, 그지? 이러한 변화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0분이나 됐어요. 자, 4번 문제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